네, 6월 17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은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하루 마감을 좀 해보신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미국의 하락 같은 경우가 발생했다 보니까 오늘 개파락을 했었어요. 개파락 출발을 했다가 시가총액 상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초반에 약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이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비차익 매도 같은 경우가 줄어들면서 그리고 개인 기관 매수가 동반으로 늘면서 시장이 만회를 하고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한 2,440 정도 마감하는 걸 저희가 최종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거래소 코스닥 좀 비슷한 흐름으로 오늘은 하루에 장이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798 수준, 800에 약간 못 미치게 마감을 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네. 다들 오늘 양봉이 나와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네. 일단 오늘 양봉이에요. 네네. 일단 의미 있는 양봉일까요? 아니면은 저점에서의 별 하락 구간에서의 그냥 하나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이게 매도가 줄어들었다 보니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고요. 뚜렷하게 지금 시장에서는 매수 주체가 없는 시장 흐름, 각 종목의 호가를 보더라도 그런 경향이 뚜렷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하나의 이벤트, 좀 가까운 이벤트를 또 보고 가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시장이 개장하고 미국 시장의 쿼드러플 만기거든요. 쿼드러플 만기에 2021년 데이터를 보면 이와 같이 하락 마감 거래량이 많았고 하락 마감 거래량이 많고 이 네 번의 사례가 모두 그랬었거든요. 네. 네, 그렇다 보니 저희가 이번에 만기 같은 경우도 지금 포지션상으로 상당히 하방의 포지션이 강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근데 다만 만약에 이게 많은 거래를 수반하고 양봉 마감이거나 그렇게 되면은 월요일도 한번 반등이 더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 반등이 있으면 종가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게 일단 월요일 미국장이 휴장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짧게는 선물옵션 만기를 확인하고 단기의 방향성이 어떻게 나타날지 그 부분까지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시장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저녁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끝나게 되는 이제 미국 시장 뉴욕 증시를 좀 봐야 되겠지만 네네. 어쨌건 지금 분위기는 선물 지수는 좀 상승하고 있고 네. 전반적으로 좀 다시 투심이 회복되는 느낌적 느낌을 받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글로벌 현황은 저희 바뀐 게 없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그렇죠. 건 네, 바뀐 게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시장에서 중점적으로 가깝게는 이번에 미국의 쿼드러플 위칭대를 확인하고 가자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6월에 CPI 지수 같은 경우 데이터가 이제 7월에 발표가 될 거니까 그 부분까지 확인하고 가는 게 어찌 보면은 가장 좀 시장에서는 대응하기가 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 구간에서 요소에서 투매가 나온다거나 그렇다고 하면은 기술적으로는 바닥을 형성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수급적인 측면, 그 다음에 신용이 물량이 더 나와야 되는 점,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시장이 이제 턴을 시작했다라고 뚜렷하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데이터를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나스닥 월봉이고요. 52일선 기준으로 나스닥의 월봉이거든요. 네. 이번 시장의 턴 자체가 나스닥 기준으로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가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52선 기준으로 해서 반등을 확인을 하면서 시장이 다시금 이와 같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 국면에서도 나스닥 지수만 보자면 이 52선까지는 다 온 상황이고요.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서 지지가 확인된다고 하면은 이론상으로 반등이 지수상으로 한 30%는 기본으로 가능하거든요. 거의 다 온 지수 상황에서 이 기술적인 반등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것도 저희가 좀 편하게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이 반등하는 모습. 네, 그렇습니다. 근데 나스닥 반등 요즘 같은 때서는 정말 헷갈리잖아요. 어느 날은 뭐 3, 4%씩 급등했다가 네. 바로 다음 날 3, 4%씩 폭락하고 네. 이거 알 수가 없는데 어떤 식으로 완전히 좀 나스닥이 반등에 돌아섰다 이런 시그널로 읽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그 기술적 부분에 대입을 해보자면 월봉 기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월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고 이제 다음 월 같은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52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그 부분을 확인하고 이제 다음 월에 매매를 대입을 하는 게 기술적인 현재 접근에서 좀 바닥에 가깝게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주식을 편입할 수 있는 뭐 그러한 지수 확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월봉상으로 상승하는 양봉이 만들어지는 걸 봐야 된다. 네, 그 양봉이 아니더라도 뭐 비록 음봉이라도 이제 그 밑꼬리를 다는 걸 확인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하여튼 지금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 네. 워낙 많은 분들이 지금 손실이 크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한 방을 어째 최대한 손실 폭을 줄일까 아니면 이런 급변하는 어떤 환경 속에서 수익을 크게 좀 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네. 뭔가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네네. 시장을 이기기 위한 투자. 네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런 매매를 대입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시장이고요. 이게 심리를 컨트롤하지 못하면은 시장 자체가 그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더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네, 그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시장의 반등을 확인하고도 충분히 계좌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만회라든지 그 이익의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조바심은 안 내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바닥권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사실 막 지르잖아요. 네네. 아직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네, 물론 올라갈 가능성도 크지만. 네네. 개인적으로는 아직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지표라든지 데이터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저는 바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유연하게 열어놓는 거죠. 바닥이 어딘지 모르지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들, 뭐 아까 본 것처럼 월봉의 지지라든지 아니면 코스닥 기준으로 외국인이 그 종가까지 2천억을 사준다든지 그 다음에 뭐 지금 이 구간에서 시장이 하락하면서 신용 물량의 투매가 2번 나온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모멘텀의 발생. 코로나 때는 이게 반등이 나올 때 호주 선물의 그 반등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가 바닥이었고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이 시장에서 반등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시장에서 보여주고 분명히 상승이 나타납니다. 예, 그렇다 보니 현재 측면에서는 이게 미리 여기가 바닥인 것 같으니 사야 된다라고는 접근 안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네. 지금 그 유럽의 지수 이제 지금 시작하는데 독일하고 네. 유로스탁스 50하고 네. 예, 약간 강보합 정도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네. 하여튼 유럽이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도 많이 좀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유럽 경제 자체가 지금 우리 자꾸 뭐라 할까 피그스 국가들의 네. 그 국채 금리 상승 이게 네. 자꾸 불거지고 있어가지고 네네. 예. 오늘 뭐 그 레이달리오라는 그 트레이더의 공식 입장도 있었는데 그 유럽적을 숏을 대규모로 쳤다고 공매도 네네 공매도를 했다고 그 입장이 나왔는데 이게 2018년에 그 공매도를 쳐서 수익을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약간 비슷합니다. 예,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유럽의 은행 쪽에 약간 양적 완화에 의지가 된 부분이 포션이 크다 보니까 지금 뭐 유럽 쪽에 변동성이 클 수 있겠고요. 그 점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시장에서 하나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이런 여러 그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제까지 악재는 이미 다 나왔고 요게 이제 해결이 되면 호재가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런 새로운 또 악재로 보이는 것들이 툭툭 불거지니까 네. 지금은 시장을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자. 네, 그렇습니다. 네. 섣부르게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주식 비중을 한 뭐 70% 이상으로 확 늘리는 것도 지금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좀 현금을 끝까지 보유를 하자. 있으신 분이라면.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뭐 다들 물려 있어가지고 네네. 물려 있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또 이걸 팔아가지고 또 현금화를 한다. 더 빠질 거 생각하고.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 실익이 없습니다. 저희가 쉽게 뭐 얘기하는 표현으로 2,400 같은 경우는 뭐 PBR 0.9배 구간인데 돌아서 봤을 때는 이 구간이 거의 바닥 근방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첫 번째로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현재 구간에서 그 주식을 매도해서 다른 종목으로 뭐 갈아타기에는 상대적인 종목들의 그 하락이 많은 거죠. 고점 대비해서 하락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뭐 갈아타는 거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즉, 이 결론적으로 매도의 실익도 없는데 적극적인 신규 매수도 지금은 아니고 타이밍을 봐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좀 강보합으로 시작했다라고 말하자마자 네. 불과 5분도 안 돼, 3분도 안 돼 가지고 그냥 마이너스 전환이 돼 버리네. 네. 유럽 증시, 독일 지수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투자 심리가 글로벌리 되게 그런 것 같아요.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 글로벌 우리 저 MSCI 지수 여기 펀드에 실행국 지수 이쪽에 투자금이 들어오겠냐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한 그 자금의 순환적인 흐름에서도 지금 썩 뛰어난 장이 아니고 중국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강하기는 해요. 그러게 네. 1%씩 또 오늘도 상승했으니까 네. 홍콩도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그 투자라든지 그 측면이 좀 기대가 되는 요인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정부 정책상에서도 그 플랫폼의 규제를 좀 낮추는 그 측면도 있고 데이터적으로도 저희가 뭐 PMI 지표라든지 그게 한번 꺾였다가 올라오는 단계 뭐 수치가 이게 크게 신뢰할 수는 없지만은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매크로의 데이터 자체가 그래도 턴을 하는 거가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신흥국 중에서 강세가 나타내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장인지 경기 침체의 장인지 그걸 논외로 하고 원자재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이 키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원자재를 직접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볼 때는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아니 뭐 이렇게 있으면 네. 지금 돈 있으면 중국에다 투자하고 싶지. 요새 시장도 좋고 네. 정부 정책도 증시가 올라가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고 네. 굳이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얼핏 들기는 해요.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하여튼 이러한 시장을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순응해야 된다. 이 네. 말씀은 네. 그냥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지금은 있으면서 이 시장이 턴할 때 살 수 있을 만한 종목에 대한 스터디를 계속 해야 되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그 과대납 폭주를 하루마다 정리를 하는 그러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과대납 폭주 같은 경우는 정리를 통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린다고 기존에 저희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하루하루 그 종목을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에 대입하는 방법은 시장이 이제 그 개파락이 나타났을 때 또는 투매가 나타났을 때 이후에 반등해서 그러한 종목들의 반등이 더 빠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그런 데이터 같은 경우를 계속 축적하는 것도 지금 시기에 필요한 하나의 투자 습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늘 방송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네. 저는 아직 그 현금 보유 비중 가지고 있는 걸 아직은 안 사고 네. 있다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장 마감하기 전에 네. 오늘 가지고 있던 현금 한 30%를 샀거든. 네네. 네, 분할 매수를 들어가겠는데 네. 또 우리 이 이사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좀 성급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음 주 같은 경우 이게 짧게 저희가 기간을 보기도 하고 좀 멀리 보기도 하는데 짧은 기간으로 본다고 하면은 미국장 같은 경우 데이터로는 그 쿼드러플 위칭 같은 경우가 좀 좋지 않은데 만약에 그 미국이 하락을 해서 월요일 같은 경우 갭 하락하면은 그때는 짧게 보고 매수에 들어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 대응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미국 시장의 휴장이기도 하고 이 구간에서 지금 저희가 갭 하락이 나왔을 때 반등이 그 2번이나 다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은 갭 하락할 때 종목이 있는 거를 던지는 대응은 아니고요. 보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를 이제 시가에 매수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하루의 차익 같은 경우가 확보될 그 가능성이 기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웃을지 아니면 실수했어 이럴지 저도 좀 쫄깃쫄깃해지네요. 네. 자, 아까 이제 우리 시장의 반등을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나스닥 월봉을 좀 보자. 예, 그 외에 또 있을까요? 지표가? 예, 추가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외국인이 하루에 그 코스닥 기준으로 해서 2천억 원을 사줄 때. 코스닥을? 네. 그때가 통상 뭐 짧은 단기 바닥이라도 나오는 구조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의 코스닥 2천억 매수를 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주식을 살 것이냐 그러면 이 시장이 다시 반등으로 갔을 때 좀 더 크게 오를 주식 그게 뭘까? 이게 아마 가장 큰 고민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이제 금리 인상,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니까 이와 관련된 수혜주가 가장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거든요. 일단 여기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시장에 반등이 나올 때 환경이 바뀌어서 반등이 나올 거거든요. 이번에 인플레 환경이 촉발된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도 있겠지만은 그 인해서 발생한 원자재 상승의 포인트를 봐야 됩니다. 유가의 상승 측면이 가장 컸잖아요. 이게 뭐 물가 지표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유가가 하락할 때 시장이 반등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유가가 하락했을 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항공업종이라든지 그러한 쪽을 이제 보는 게 맞죠. 되려 뭐 지금 에너지 업종이 좋으니까 시장이 좋아지면은 그쪽이 반등 나온다. 그거는 그 반대급부의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한 주식들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어떤 주식들에 관심을 갖는 게 좀 좋을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시장이 턴을 할 때에 대비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인플레 상황이라든지 그 부분이 촉발된 게 유가다 보니까 이게 유가의 하락으로 시장이 반등 나온다고 하면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업종 쪽을 관심을 가져야겠고 또 다른 요인, 뭐 새로운 요인으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그 모멘텀에 맞춰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근데 이 금리 인상의 이슈는 계속 이어지기는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소위 말해서 뭐 금융주라든지 이 측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금리 인상기에서 경기가 다운될 때는 금융주 같은 경우에 실적 같은 경우도 좋지 않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먼저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 게 금융업종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 금리 인상만 놓고 금융업종에 접근하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중반서부터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오히려 수익 실현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 그렇게 보세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수익이 나고 있다면요? 아니 금융주들. 금융주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는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도 아마 큰 이슈가 됐던 게 이제 그 오만전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삼성전자 이제 5만 원대로 좀 들어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뭐 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관심이 큰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지금 싸니까 사야 되는 구간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아직은 멀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새롭게 부각된 게 인텔의 이슈다 보니까 이게 삼성전자에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에 전일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주문과 관련된 컷 얘기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보는 입장에서 그 전기전자 쪽, 그러니까 미국의 테크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테크도 그렇게 좋지 않게 보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특성상 이게 사업부에서 실적이 나온다고 해서 반등이 나타나기보다는 외국인 수급이 턴을 해야지 반등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게 소위 말해서 오만전자가 됐다고 해서 지금 삼성전자를 뭐 적립식으로 모아 나가겠다. 이 측면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에서 보기에는 뭐 썩 뛰어난 투자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다른 과대 낙폭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고 시장 반등이 나올 때 같은 경우 전자를 플레이할 때는 비중을 한 8, 90%를 사서 이 수익이 뭐 5%, 10% 이렇게 보기 위해서 플레이를 하는 건데 지금 포트폴리오를 삼성전자에 한 번에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다른 과대주 같은 경우를 진입해서 시장이 반등할 때 수익을 보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는 신용, 그러니까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신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것을 좀 불길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오늘도 지금 오늘 저희 HTS 이걸로 보면은 외국인이 730만 주를 팔았네요. 네네. 이거 엄청난 건데. 네? 730만 주 맞나요? 네, 그렇죠. 네. 네, 개인이 그거를 다 받고 기관이 60만 주 정도 사고 개인이 계속 사왔네요. 이 일주일 열흘 동안.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투매 혹은 그 반대 매매가 크게 한 2번 정도 나와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다른 지표들 보니까 어제 오늘 네. 뭐 한 코스닥 기준으로 한 200억 정도씩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200 몇십억 정도씩. 네. 이게 많은 겁니까? 보통 한 100억 정도 나오다가 200억 2배로 늘어났는데 이거를 정말 많은 게 나왔다라고 반대 매매가 그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더 높은 수치가 나와야 될까요? 네. 장고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그 거래소 기준으로 잔고가 아직 11조 정도 되고요. 코스닥 기준으로가 줄은 상황에서 한 9조 6천억. 아직 한 20조 정도 되네요. 합쳐서. 네, 그 정도가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거래소 기준으로 한 9조 정도, 코스닥 기준으로는 8조 정도 이 정도로 줄어든다고 하면은 이게 신용의 잔고 기준으로 해서 1차적인 바닥이 형성될 수 있겠습니다. 지수를 대입하면. 그러면 10조, 11조. 와, 아직 코스피도 한 2조, 코스닥도 한 1조 정도는 더 빠져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게 반대면 그 정도의 그 신용이 줄으려면은 아직 좀 먼 것 같은데. 네, 아직 그 수급상으로 봤을 때도 시장이 바닥은 아닌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런 것들이 빠질 때 개인들이 요새 지금 저렇게 그 반대 매매로 좀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건 어떻게 현명한 투자법으로 봐야 될까요? 물론 그 바닥이 아니라고 보시니까 네. 그렇긴 하지만 이걸 분할 매수 관점으로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네. 저가 매수. 네. 근데 이게 과연 저가 매수일까? 이거는 아직 퀘션인데. 그죠.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시가에 그냥 싸게 받으려는 분들 있잖아요. 아침에 시초가에 그 반대 매매 때. 네네. 그런 플레이는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거둘 수 있는 수익률의 확률도 높고요. 오늘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그 ANF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종가 2시 10분부터 그 특정 창구로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이슈가 있다고 하면은 이 반등이 못 나고 하락을 해버렸겠죠. 근데 수급적인 이슈로만 약간 반대 매매성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종가에서는 이 부분 하락에 대해서 대부분 시가까지 정도로 만회를 하고 끝났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갑자기 하락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는 이게 이 종목에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이슈가 없다고 하면은 그 구간을 매수로 대응하는 게 하나의 그 수익과 가깝게 갈 수 있는 방법, 매매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여튼
뭐 사람마다 다 생각들이 다르니까 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일단 네네. 지금 위험할 때는 일단 보수적으로 리스크 관리하시는 분도 있고 네. 다양하죠. 네. 근데 하여튼 뭐가 됐든 자신이 판단하에 네. 기준을 세우고 움직이시면 괜찮은데 그냥 네. 갑자기 휩쓸리지만 않는다면 네.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오늘 특징주로 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 시장에서? 오늘 전반적으로 종목들 같은 경우에 흐름보다 시장의 흐름이 중점적으로 나타났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뭐 바이오 종목,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10%대 상승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래소로 다시 돌아가 본다고 하면은 아주 특이하게 이게 종목적인 상승이 나타난 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저희가 흐름을 볼 수 있겠고요.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게 그 PBR 2.2배다 보니 PBR 2.1배, 2.2배 수준 이제 대입을 해서 비싸지 않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사이클 그러니까 그리스 선주가 발주내는 부분 그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시장 조정이 나올 때 현대중공업은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오리온이란 종목 같은 경우가 상승을 하다가 이와 같이 윗꼬리를 다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저희가 실적을 확인을 한 상황이잖아요. 시가총액의 상승 그런 비율도 남아 있고, 근데 이렇게 뜨는 상황에서 저희가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종목 같은 경우가. 그러면 이게 종목은 언제나 이평선에 붙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그 5일 이평선에 주가가 붙었을 때 진입을 하는 것도 매매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우리가 투자에 뭔가 아이디어를 자꾸 찾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뭐라 그럴까요? 그 월요일 날 네. 시장에서 또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니까 네. 지금 괜찮게 보시는 섹터나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지금 모두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IT 쪽의 반등 시점을 개인적으로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우리 시장의 반등은 IT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거래소 기준으로는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결국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떠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과연 오를 수 있을까? 요새 하도 저 외국인들이 팔아제키고 막 누르고 이래가지고 네. 예전에 어떻게 몇 프로씩 어떻게 상승했었지? 이제 까마득한 옛날 얘기 같아서. 네네.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삼성전자가 안 오른다고 하면 무작정 우리나라가 안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언제나 챙겨봐야 됩니다. 과대 낙폭이 이루어진 종목이 네이버, 카카오가 있잖아요. 네. 이게 시장이 턴을 할 때는 전자가 안 오르고 시총 나머지 10위에 있는 종목들이 오르면서도 지수가 상승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저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거는 무조건 삼성전자가 올라야 우리나라가 오른다는 그거를 버려보면 이제 나머지 시총 10위부터의 종목들이 보이는 거죠. 네. 그러면 자꾸 삼성전자만 보는데 네. 그러면 오늘 흐름은 어때요? LG에너지 솔루션. 네네. LG에너지 솔루션 요즘 같은 뭐 경우는 2차 전지들이 좋기는 한데요. 움직임이. 네. 근데 LG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7월 달에 6개월 락업에 해제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 구간에 뭐 횡보적인 주가 구간에서 진입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락업의 해제 같은 경우는 물량의 부담이 좀 6개월은 크거든요. 네. 네, 그렇다 보니 이게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 기간을 보고 미리 진입을 하기에는 노후고요. 6개월 락업이 해제되는 그 시점에서 진입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아래쪽 다른 10대 그 뭐죠? 시총 10위 안에 그 주식들 오늘 현황 좀 한번 훑어봐 주시죠.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마감은 96,4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약 70조 원 정도거든요. 기존에 말씀드린 게
모든 현재 안 좋은 케이스를 반영한 시가총액이 70조거든요. 네. 네, 그렇다 보니 오늘 같은 경우는 저의 기준으로는 매매에 접근을 해 볼 수 있었던 거죠. 네. 네. 말씀드리는 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게 가격이 지금 아래다 위다 그거를 보지 마시고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그 기억을 해 놓으시면은 그 하나의 개별 종목을 볼 때는 투자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 몇 개 주식을 좀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그리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좋은 흐름인 것 같아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장대 같은 경우는 양봉인데요? 네, 3%대 상승이 나타났고 뭐 거래량 측면에서도 오늘 좋았습니다. 뭐 호재가 있나요? 뭐 특별한 호재는 개인적으로는 뭐 보지는 못했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뭐 매매 기준 그러니까 저희가 기술적인 기준으로는 한 80만 원대에서는 다 이제는 가격이 확인됐기 때문에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그 외에 또 그 저거 한번 봐주죠. LG화학이 그동안 흐름이 좋았었는데 네. 오늘은 어떤가요? 오늘 같은 경우도 한 1%대 하락입니다. 잘 버텼네. 네. 근데 뭐 예, 그렇죠. 계속 올라왔었으니까. 네. 1%대 하락이고 이게 뭐 저희가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접근 가능을 하지만은 그 시가총액의 기준 이익에 대입을 해서 시총의 기준이 세워져 있다고 하면은 이게 세부적으로 그 관역에 대한 뭐 정확한 발사의 그 타겟은 있는데 이게 0점 조절도 필요하잖아요. 그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를 통해서도 저희가 함께 해 볼 수 있는데 그 LG화학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지금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만약에 보유를 하고 목표의 시가총액이 있다고 하면은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 가지고 가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또 그 다음 주식 뭐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시가총액 삼성전기 한번 봐줄까요? 왜냐면 삼성전기에 대해서 요즘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이라 차트는. 일단 그 삼성전기 같은 경우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이 MLCC 사업입니다. 네. 근데 전방이 지금 다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국면에서는 그 실적의 회복을 확인을 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안 좋은 케이스가 반영된 그 구간을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0조입니다. 네, 10조인데 이 사업에서 그 MLCC가 안 되는 부분의 반영, 그 다음에 다른 그 모바일이라든지 카메라 모듈 전체적인 이 사업부에서 안 좋은 케이스를 다 반영하면은 시가총액이 한 8조 5천억 원 정도거든요. 지금 10조니까 한 8조 5천억 원, 9조대에서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주식을 지금 가격들이 너무 착해져가지고 살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네네. 근데 참 네이버 오늘 그렇지 않아도 점심 라이브 방송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네이버 어떻게 보세요? 또 전문가들마다 다 의견들이 달라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을 이제는 볼 때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자체는 지금 싸다? 아닙니다. 비쌉니다. 아직도? 네. 아직 비싼데 카카오 네이버가 대표적으로 낙폭이 과대하거든요. 그렇죠. 반토막 이상 됐죠. 네. 시장이 지금의 시장에서 뭐 투매가 나오는 요소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또 다른 모멘텀의 변화로 인해서 뭐 주가가 하락한다거나 지수가 하락한다거나 할 때 과대 낙폭 중에서 접근해야 될 게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네.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는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자리가 어때요? 별로예요? 예,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는 아닙니다. 그럼 언제 정도가 매수의 구간이라고 보세요?
이게 단적으로 지금 기술적으로는 다 훼손이 된 상황이거든요. 다 훼손이 된 상황이고 저희가 여기에서는 뭐 바닥이 어디고 그거를 예견하기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장에 투매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 반등에 대한 그런 트리거들이 확인이 됐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를 사야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워낙 들고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저것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도 플랫폼 기업, 우리가 팡기업들, 미국의 팡기업들을 얘기하면서 네. 한국의 팡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거기에 더불어서 그 하이브까지 껴서 플랫폼 기업으로 되게 가치를 인정해 줬는데 네. 결국은 거품이었던 건가요? 비쌌던 거죠. 과하게 비쌌던 거죠. 네. 그렇다 보니 이게 떨어지게 된 거고 그러면 그렇게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왜 그럼 비쌀 때 이거를 못 팔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의 팁을 드리면은 플랫폼 기업의 1등이 미국에 상장이 돼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네이버, 카카오만 무작정 볼 게 아니라 그 대표적으로 1등 기업이 있는 국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떨어진다. 그 떨어짐이 고점 대비해서 뭐 20%가 떨어졌는데 회복을 못한다. 그렇다고 하면은 네이버, 카카오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점도 같이 저희가 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들고 있으신 분들, 네,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 낮에도 그 장시영 차장님도 뭔가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네, 반등 시 좀 비중을 줄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주식들, 이렇게 뭔가 상황이 안 좋은 주식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요즘 마음이 되게 아플 거예요. 네. 뭐 스스로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뭔가 왜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네. 뭐 왜 실력이 없을까?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나는 정말 바보 같다. 뭐 이런 자괴감이 들 수도 있는데 네. 이런 분들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될까요? 시장에서 그 대표적으로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 또는 뭐 반열에 오르신 분들 또한 두세 번의 실패는 다 있어 왔습니다. 예, 그 구간에서 스스로가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고 그렇게 하면은 저희 마음만 또 많이 아파지는 거잖아요. 예, 그런 마음을 다스리고 왜 이게 잘 안 된 부분일까? 그렇다고 하면은 다음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뭘까? 지금 했던 실수 또는 내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다음에는 똑같이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언제나 내가 실수한 부분은 이거고 근데 이 부분이 다음번에 기회가 왔을 때는 나는 반복 안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내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하면은 나아지겠다 하면서 그거를 투자에 접목을 해 보시면 그 계속 뭐 심리적으로도 나아지실 거고 계좌 같은 경우도 수익에 더 가까워지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잘 그 마음을 또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이럴 때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지금 소재주들도 그렇고요. 오늘 그 뭡니까 SK이노베이션, 삼성 SDI도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지금 급락하는 상황에서 잘 버티거나 올랐던 주식들 이거에 대해서 이 장이 바뀌었을 때도 오를까 아니면 그때는 빠지고 다른 주식들이 오를까 이런 퀘션을 가질 수 있잖아요. 지금 의문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재 시장의 칼라로는 지금 강한 업종이 계속 강한 상황이고요. 근데 시장의 색깔이 바뀌는 점, 즉 뭐 현재 지수의 구간에서 뭐 투매의 부분 또는 지수 레벨이 뭐 2,300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서 신용이 막 털리고 반대 매매가 나온 상황에서는 과대 낙폭주 중심,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새로운 주도주의 탄생은 뭐냐면 그 특정 모멘텀으로 인해서 반등이 나올 거거든요. 예, 국가적인 변화 아니면 뭐 또 다른 정책
뭐 그러한 요소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생각 못하는 요소를 통해서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반등의 모멘텀이 되는 업종이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재 측면으로는 지금 강한 게 계속 강하게 갈 수 있는 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자동차 섹터도 한번 좀 봐주세요. 네. 오늘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다 빠지기는 했는데 사실 우리가 요 급락장,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급락 요 상황 이전에 네. 우리가 주도주가 될 것으로 예상했던 주식 중에 하나가 이 자동차 주였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 상당히 그림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현대차, 기아. 차량용 반도체 이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지금 뭐 이런 환경상에서 그 차량 소비 같은 경우가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점까지 함께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뭐 유가 같은 경우에 변화도 있어야 되겠고 그러한 모멘텀을 확인하고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접근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들고 있으신 분이라면 들고 있으신 분은 매도를 하는 구간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신규로 진입한다고 하면은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36조네요. 아직은 뚜렷하게 싼 구간은 아닙니다. 아니다? 네, 뚜렷하게 싼 구간은 아닌데 이게 그 이익 측면에서 할인된 요소를 감안하면은 시가총액 한 32억 정도거든요. 32조? 예, 32조. 네. 32조 정도, 32조 정도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실적상으로는 한 10% 정도의 하락은 더 남아 있습니다. 아, 네. 실적상으로는. 네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값으로 네.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네네. 더 싸져야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10%가 아니라 그 이상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생각을 해야 될 게 저희가 그 올해 예상이익을 무작정 대입을 하면 안 되고요. 그 올해 이익 안에서 안 좋은 케이스들을 지금 상황에서는 다 대입을 해야 되거든요. 할인할 거는 할인을 하고. 근데 이게 약간 물음표인데 그 부분까지 다 보수적으로 대입을 해봤을 때 나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점을 생각하면은 그 종합적으로 그 SK 하이닉스를 예로 들면 그 70조라고 말씀드렸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드린 시총 거기에서 1차적으로는 주식을 사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틀렸다. 뭐 시스템 리스크를 통해서 주가가 하락한다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서는 투매가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네. 예, 그 뭐 첫 번째 투매는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겠고 두 번째 투매에서는 저희는 또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그 부분이다 보니까 그 시가총액의 그 하단을 알아두고 저희가 매매에 대입하면은 좀 수익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우량주라고 생각하고 들고서 1년 이상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이번 하락장에서도 또 뭔가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하여튼 잘 참고하셔서 네,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시고요. 하여튼 이거는 뭐 전반적인 것은 일단 우리 그 이성웅 이사님의 개인적인 뷰니까 참고만 하시면서 팩트 체크만 하시고 오를 만한 거 혹은 하락한다는 그 이유, 논리 이런 거에 대해서 팩트 체크하면서 나만의 어떤 뷰를 기준을 세워 놓으시는 거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정말 하루 힘든 하루 보내셨고요. 네. 그래도 다행히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나마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오늘 좋은 인셋 함께 하신 이성웅 이사님 오늘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12시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죠. 네. 네, 우리 파이로 모니터 가족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 차분하게 편안하게 잠 주무시고요. 그러니까 내일 새벽 나스닥 뉴욕 증시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상황을 가지고 내일 또 12시 저희가 종목 상담 김영옥 저자님과 함께 있죠. 네, 그때 한번 종목을 상담하면서 고민하면서 전체적으로 같이 또 의논해 보시죠.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12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영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려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네,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나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무랑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